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오늘은 3월 셋째 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서해수호의 날이기도 하죠. 서해수호의 날은 2016년에 제정된 기념일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서해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국립대전현충원에서는 제8회 서해수호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수호 55명 용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는데요.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이라고 말한 윤 대통령은 용사들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울먹이며 말을 잊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해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가 꿈을 향해 달리고 가족과 함께 웃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록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의 그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현직 대통령이 직접 55명 용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천안함 피격 사건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천안함 피격 사건 관계자들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내가 정치를 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라며 호국 정신을 재차 강조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던 날 예정 없이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윤 대통령이 착용한 모자와 티셔츠가 바로 천안함 로고가 그려진 모자와 티셔츠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천안함 모자와 티셔츠를 입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고 구매처를 묻거나 나도 샀다는 이른바 인증글들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6월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5층 접견실에서 호국 영웅 초청 오찬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 최고 통수권자인 제가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인 호국 영웅과 유가족들의 입장과 귀가 때 국방부 의장대 도열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아마 이런 호국 영웅들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이 오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눈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과 관련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 오늘 기념식에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대표와 조호영 원내대표, 박태출 정책위 의장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모두 불참했는데요. 미친 짓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해수호의 날은 어느 한쪽 진영의 기념식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제정한 공식 기념일입니다. 이런 날에 도대체 뭐가 바빠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곱빼기도 안 보였던 것일까요? 또 뭐가 그리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했는지 곱빼기도 안 보였던 것일까요?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을 한번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은 취임 후 처음 맞은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문재인을 대신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했고요. 그 다음해인 2019년 취임 후 두 번째 맞은 서해수호의 날 행사 역시 문재인은
불참했습니다. 전해와 마찬가지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했는데 제2의 이성우 천안함 사륙용사 유족협의 회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재인에 대해 서운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문재인이 참석했는데요. 하지만 약 한 달 후에 있을 총선을 의식해 참석했다는 정치적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기념사에서 남북 군사 합의는 언급하면서도 북한의 도발 책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됐고요. 특히 분양 중인 문재인 부부에게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가 다가와 천안함이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말씀해 주세요 라며 말을 걸었고, 이에 문재인은 북한 소행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라면서 정부 공식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는 말을 꺼려했던 문재인 개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문재인이 정부 입장이란 말로 애둘러 답변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때 찍힌 김정숙 씨의 표정이 한동안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윤청자 여사를 바라보는 김정숙 씨의 표정은 영부인이 호국 영웅의 유가족들을 바라볼 때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인터넷 등에서는 이 사진과 영상들이 나돌았고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냐라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비판 여론이 들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김정숙이 세월호 유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며 안타까운 표정을 짓던 모습,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눈물을 흘리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 서해 수원할 때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오늘은 서해 연평도에서 북한의 기습 공격을 당한 지 20년째 되는 날이다. 2002년 3월 26일 북한의 잠수정의 기습적인 공격에 맞서 끝까지 서해를 지켜내신 55분의 서해 수호 영웅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언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3월 26일에 발생했고 연평도가 아닌 백령도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숨진 영웅들은 모두 47명이고 55명의 서해 수호 영웅들은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과 2010년 연평도 포격전으로 숨진 용사를 합친 숫자에서 해당 게시글의 정보가 틀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부실한 안보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그 이유 중 하나가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전국 고교 10곳 가운데 7곳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 관련 서술을 아예 누락하거나 폭침 대신 침몰이나 사건으로 서술해 도발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하지 않은 한국사 교과서로 수업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런 교과서로 배우는 학생들이 어떻게 천안함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불행 중 다행히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윤석열 정부가 천안함 피격 사건 등의 북한 도발을 교과서에 실도록 집필 기준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 교육과정에 담겨있는 남북 화해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 대신 한반도 분단과 동아시아 갈등 극복 방안이 새 성취 기준으로 교과서 편찬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이 밖에 학습 뉴스에서도 평화 통일 노력이 빠지고 남북 관계 변화가 들어갔습니다. 즉 천안함 피격과 같은 북한 군사 도발을 서술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죠. 자, 지금까지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 최근 우리의 안보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의 도발은 서해상에서만 그치지 않고 있죠. 핵실험, 전략전술 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노골적으로 도발 의지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올해 서해 수호의 날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보는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뉴스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